안녕하세요. 서울 이천치과의원 원장 한승민입니다. 자, 벌써 이번이 7월이 됐고요. 이게 이제 촬영으로서는 세 번째 촬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번 촬영할 때 3회분을 촬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두 번째 녹화했던 걸 또 봤어요. 여전히 이게 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많아요. 저희가 프로 방송모가 아니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밑에 있는 그 자막 있잖아요. 자막 한번 참조 많이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마지막으로 했었던 그 가지트에서 그 아쉬웠던 점은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저널 리뷰 시작하면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너무 저널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이게 밑도 끝도 없으니까 딱 끊어주라고. 근데 제가 지난번에 너무 산만하게 이렇게 좀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이제 녹화된 거를 좀 보면서 쭉 앞으로 개선을 많이 해나가겠어요. 자, 한 가지 공지사항 먼저 드릴게요. 여름을 맞이해서 그리고 이 가제트를 이제 시작해서 이제 기념으로 저희가 가이스트리키 회사와 같이 텀블러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 그 기회가 있거든요. 리미티드 에디션이니까 여러분들 딴 거 필요 없어요. 잘 봤습니다 한마디만 딱 남겨주셔도 다 드리니까 많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저널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요, 제목 한번 쭉 보시면 이게 숏 임플란트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숏 임플란트는 여러분들 요즘 많이 쓰시고 성적도 괜찮습니다. 사실 임상 성적도 많이 괜찮고, 그런데 숏 임플란트에 대한 저널들을 쭉 읽어보면 그 결론이 어디서나 비슷해요. 그 앱스트랙트만 봐도 대충 이게 넘어가도 되는 그런 내용이 많은데, 제목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제목 보니까 이미디얼 로딩 익스트라 숏 임플란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익스트라 숏 임플란트를 이미디얼 로딩을 해? 그러면 한번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숏 임플란트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우리가 과거에 기존에 알고 있던 8mm, 9mm짜리 임플란트 가지고는 이게 숏 임플란트의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래서 최근에 수년 전부터 이게 어디가 지금 짧은 게 제일 짧으냐면은 4mm짜리가 나와 있어요. 4mm짜리 스터디들 제가 쭉 정리를 해봤고, 올해 초에도 지금 보니까 4mm짜리 임플란트를 이덴실로스 리치에다가 이미디얼 로딩한 그런 것들도 나와 있어요. 참 놀랍죠. 그래서 팩트 체크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숏 임플란트 어디까지 해봤습니다. 인트로덕션 보시겠어요. 과거에 이제 골든 스탠다드라고 하면은 4mm 다이아메터 임플란트의 길이 10mm를 이제 스탠다드로 여겼었죠. 그 이유는 이게 적절한 보운 투 임플란트 컨택을 제공을 하고 크라운 투 임플란트 레이쇼를 제공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텍스처, 그러니까 이제 서피스죠. 서피스가 점점 개선이 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조그만 변화가 임플란트 학문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표면 하나 잠깐 바꾼 거 가지고 접촉 면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임플란트의 성공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죠. 한편으로는 여기서는 이제 언급을 안 해주고 있는데, 임플란트의 본투 임플란트 컨택을 늘리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은 랭스가 아니고 다이아메트죠. 이것은 그 유명한 미시 선생님의 텍스트북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숏 임플란트가 요즘은 리제너러티브 서저리 대신에 어떤 대안으로 지금 이제 제안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정의를 2007년에 어떤 아티클, 이 보철 저널인데요, 구분한 거를 그대로 이제 쓰겠다는 내용을 써주고 있습니다. 익스트라 숏 임플란트는 6mm 이하, 5mm, 6mm짜리 익스트라 숏 임플란트라고 이제 규정을 하겠고요. 숏 임플란트는 6mm에서 10mm 사이니까 7mm, 8mm, 9mm를 이제 숏 임플란트로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스터디의 목적은 이 숏 임플란트하고 익스트라 숏 임플란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미디얼 로딩을 한 걸 그 결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서바이벌 레이트라든지 마지널 본 로스를 팔로우업을 해서 보겠다는 게 이 스터디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매트리얼 앤 메소드를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전항 무치약도 아니고 싱글도 아니고 그냥 파셜리 이덴츄러스라고 써 있습니다. 구치부에다 했겠죠. 하악 같은 경우에는 하악 신경관에서부터 한 5mm 정도 이상의 본 하이트가 남아있는 경우를 선택을 했고요. 상악은 4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mm보다
작은 것은 이제 제외를 했겠죠. 그래서 4mm 대충 걸치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이너스를 조금 멀리든지 임플란트를 심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어가 되겠고요. 요거는 그냥 이 저널에 나온 임상 사진을 한번 쭉 제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딱 보셔도 이해가 되시죠? 발치후 직시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를 하고 거기다 이미디어 로딩을 해요. 또 사이너스도 올렸어요. 살짝 지금 6번 자리에는.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읽어볼 딱 제목을 보더라도 좀 흥미가 생긴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이제 쭉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하하 그림이고요. 역시 한쪽은 힐들리치에 심었고 한쪽은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해서 브릿지 레스토레이션으로 이미디어 레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매트리얼 메소드 중에 참가자는 이제 60명으로 이제 명명이 되어 있고 진머 임플란트인데 제가 이건 잘 모르는 임플란트인데요. 아마 익스터널 헥스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46개의 임플란트를 사용했고 상악 73개, 하악 73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고요. 이 중에서 120개의 임플란트는 힐들리치에서 식립이 되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26개의 임플란트가 이제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악의 경우 타입 3와 타입 4 보니까 이제 골질이 좀 안 좋은 경우죠. 이런 경우는 오스테오텀을 이용해서 언더 프리퍼레이션을 해서 초기 고정을 잡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악의 경우 본 퀄리티가 안 좋은 경우에는 역시 드릴을 한 단계 작은 걸 씀으로 해서 초기 고정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타입 3본인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한 단계 낮은 드릴을 써서 언더 프리퍼레이션을 했고 타입 4본에는 두 단계 작은 사이즈를 파이널 드릴로 사용하고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함으로써 초기 고정을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타입 3나 타입 4본 그렇게 골질이 안 좋은데도 이미디어 로딩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참 이게 과감하게 시도를 해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하악의 이제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어가 딱 5mm 이상은 남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악 신경관에서부터. 자, 그러면 딱 5mm 남았을 때는 어떻게 식립을 했을까요? 여기서 이제 익스트라 숏 임플란트가 제일 짧은 게 5mm였을 텐데 그게 조금 이제 어떻게 식립했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이게 보면은 하악관에서부터 이제 세이프티 존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5mm 남았다고 해서 5mm 임플란트를 바짝 붙여서 심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도 그래서 익스터널 헥스 제품을 썼을 것 같고 익스터널 헥스 제품의 플랫폼을 살짝 높여 심음으로써 저 하악관과의 안전거리를 좀 확보하지 않았나 그런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골질이 안 좋은데도 이미디어 로딩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타입 3본과 타입 4본에서 어느 정도 임플란트가 식립됐나 이 표를 보시니까 꽤 많은 개수의 임플란트들이 타입 3와 타입 4본에 식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테이블 1에 나온 거는 이제 이니셜 토크 밸류인데 토크 밸류도 상당히 잘 나왔어요. 자,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삐뚤게 심지 않으면서 똑바로 심으면서 이렇게 토크를 잘 잡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아까 이제 임상 사진을 보더라도 일단 똑바로 심는 건 좀 포기한 것 같아요. 초기 고정이 나오면은 일단 그거를 위치를 바꿔버리면 로딩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약간 삐뚤게 심기면 그대로 이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악에서 한 20개의 케이스는 잔존골이 5mm죠. 5mm 이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했습니다. 이때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하면서 어떠한 본 그래프트를 저쪽에는 넣지는 않고 그냥 본 에딩 없이 임플란트를 식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너스 올린 데는 그 본을 에딩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익스트랙션 소켓 타입에 보면은 그 갭이 남아 있잖아요. 그 갭에리어에는 드릴링하면서 얻은 자가골하고 엔도본이라고 하는 이제 뭐죠? 이게 제노그래프트죠. 제노그래프트인데 이게 센터링이 좀 너무 높은 온도에서 해서 결정이 좀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본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철 과정으로 넘어가는데요. 모든 케이스에 있어서 이미디어 로딩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비저널 레스토레 어버트먼트를 연결할 때 4mm 다이아메터 임플란트를 가지고는 일단은 이건 플랫폼 매칭을 시켰고요. 나머지 5mm, 6mm 다이아메터 임플란트를 가지고 플랫폼 스위칭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개월, 6개월째 힐링 기간을 부여한 다음에 최종 보철물은 스크루 타입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정확하게는 몇 개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 않은데 최종 보철물을 만들 때는 4mm 다이아메터 임플란트도 일부는 플랫폼 스위칭을 시키고 일부는 플랫폼 스위칭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따 이제 표에 나오는데 그 개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이때 이거는 테스트 컨트롤 그룹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그룹 1과 그룹 2로 나눠서 그룹 1은 익스트라 숏 임플란트와 숏 임플란트 지네들끼리 짧은 것끼리만 이렇게 스플린팅을 시킨
것이 아니고 이거를 이제 스탠다드 임플란트와 이제 스플린트를 시킨 것이 되겠어요. 이게 대부분이죠 지금. 긴 임플란트와 스플린트를 같이 한 게 한 55개니까 대부분이고 나머지 한 5개는 자기네들끼리 짧은 애들끼리만 짜리몽땅한 애들끼리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스플린트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임플란트는 스플린트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팔로우업을 합니다. 평균 38개월이니까 3년 조금 넘었고 최장이 48개월이니까 한 5년 가까이 됐겠네요. 아니면 4년이군요. 4년 가까이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이제 팔로우업을 하고 그 기간의 서바이벌 레이트와 마지널 로스를 측정하는 것이 이 스터디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토탈 62개의 익스트라 쇼드 임플란트가 신겼어요. 스탠다드 임플란트는 69개, 그 다음에 쇼드 임플란트가 한 15개 정도 식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큐뮬러티브 서바이벌 레이트는 99.3%. 굉장히 놀라운 수치죠. 이게 일반 임플란트 심는 것보다 굉장히 높아요. 프레시 소켓이긴 하지만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에 이미디어 로딩을 했는데 99.3%. 이거는 조금 차이, 뭐 1, 2% 높은 차이일 수는 있으나 그래도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실패는 어디서 했냐면은 익스트라 쇼드 임플란트 그룹에서 딱 한 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의 다이아메터 분포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것이 쇼드 임플란트는 아무래도 본투 임플란트 컨택이 작잖아요. 그래서 와이드 다이아메터 임플란트를 심었을 걸로 예상이 돼요. 직접 보니까 지금 이 표를 보더라도 역시 익스트라 쇼드 임플란트나 쇼드 임플란트에 5mm나 6mm 다이아메터 임플란트를 심은 경우가 많았어요. 단 한 개도 스탠다드 임플란트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본투 임플란트 컨택과 또 초기 고정도 이제 높일 수가 있었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널 본 로스의 결과예요. 익스트라 쇼드 임플란트가 0.35mm, 쇼드 임플란트가 0.25mm. 그다음에 이 스탠다드 랭스, 그러니까 10mm 이상의 임플란트가 한 0.92mm입니다. 그래서 익스트라 쇼드 임플란트와 쇼드 임플란트 간에는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고 스탠다드 임플란트와 이런 짧은 애들끼리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오히려 지금 짧은 애들이 이제 본로스가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플랫폼 스위칭 한 그 결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냥 플랫폼 매칭보다 플랫폼 스위칭이 본로스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아까 도표에서도 잠깐 봤듯이 익스트라 쇼드 임플란트나 쇼드 임플란트 군에서 와이드 다이아메터 임플란트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전체가 다 그런 짧은 애들은 전부 다 플랫폼 스위칭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결과가 더 좋게 나왔다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표는 뭐냐면은 지금 아까 이제 그룹 1과 그룹 2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긴 거랑 이제 스플린트한 거, 짧은 애들끼리 스플린트한 거 그렇게 나눠서 이제 각각의 세부 항목에 대한 이제 본로스를 보는 건데 그 짧은 임플란트들 플랫폼 스위칭 한 것들은 본로스가 괜찮아요. 본로스가 크게 없는데 끝 위에서부터 두 번째 거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스탠다드 임플란트긴 한데 플랫폼 스위칭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변이에서 벗어나 있죠. 본로스가 이제 높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스탠다드 임플란트인데 맨 위에 거예요. 맨 위에 거 스탠다드 임플란트인데 플랫폼 스위칭을 한 거는 본로스가 조금 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좀 의심스러운 거는 원래 이제 플랫폼 스위칭이라는 거는 이 옵셋 양이 많을수록 본로스를 막아주는 효과가 큰 거거든요. 4mm 다이아메터 임플란트를 플랫폼 스위칭을 하면 이게 옵셋이 생기면 얼마나 생겼을까? 별로 참 많이 안 생겼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렇게 차이가 난 거는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힐드리지하고 이제 프레시 익스트랙션 소켓 이렇게 나눠서 또 식립을 한 게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힐드리지에 신기긴 하였지만 역시 두 군 간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한 곳에서 이제 그게 한 20개 정도 있었는데 거기 식립한 거하고 그거하고도 또 차이가 없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는 심플하게 여기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디스커션으로 넘어가요. 처음에 쇼드 임플란트가 이제 나왔을 때는 이게 아무래도 약간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게 스테이지드 어프로치를 권해줬다고 해요. 제가 이제 쇼드 임플란트 많이 하신 선생님이 이렇게 그 강의하시는 거 들어봤을 때도 그 선생님께서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게 칸틸레버가 많이 걸리니까 이미디어 로딩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스터디의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죠. 일단 스테이지드 어프로치 이거 아니에요. 그냥 초기 고정만 잘 잡히면 원 스테이지로 그냥 심고 심지어는 여기서는 뭐 이미디어 로딩도 했으니까요. 잘 성공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뭐 얘기해 주고 있냐면은 임플란트 랭스는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를 잡는데 적절한 기능을 하지 않는다. 이건 뭐 옛날부터 알고 있었죠. 저희 임플란트 처음 배웠을 때만 해도 에이펙스 한 2, 3mm 길게 거기서 고정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 하악 신경과 가까운 사람은 어떡하란 말이야. 사이너스 이렇게 내려와 있는 사람은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거는 뭐딱 처음부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요즘 나오는 임플란트들이 대개는 테이퍼드 된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기 고정은 에이펙스는 고정이 안 돼도 코로나라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은 이제 그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로딩을 받을 때 스트레스 어디 많이 걸리는가. 이 얘기는 제가 한번 사회차 때인가 한번 또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인용된 스터디는 다르긴 한데, 크리스탈 쪽에서 모든 스트레스가 좀 집중이 되기 때문에 로딩을 받을 때는 우리가 항상 크리스탈 쪽에는 본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 다음 디스커션에서 써주고 있는 내용은 이게 스플린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게 임상적으로 증명할 만한 그런 리포트들은 보진 못한 것 같고, 대부분 이게 이제 뭐 인비트로 실험이나 아니면 뭐 FEA 스터디 같은 건데, 위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은 짧은 애들끼리 스플린트를 하거나 이 짧은 애들을 긴 애들이랑 스플린트를 하거나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게 불안하니까 좀 긴 애들이랑 이렇게 스플린트를 하자, 그런 내용이, 그런 의견들이 이제 좀 지배적이었긴 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이제 무시되고 있는 거죠. 이제 아래 나온 내용은 뭐냐면은, 요건 진짜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어요. 논쟁의 여지가 있죠. 스플린트를 하거나 각각을 다 싱글로 만들거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 인용된 스터디들이 몇 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결론을 내기가 어렵고, 사실은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스플린트를 좀 하는 편이고, 그런 거 고유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 한번 다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나오는 디스커션 내용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 이 앞에 것까지는 좀 볼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는 그냥 다시 한번 결과 정리를 해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익스트라 숏 임플란트와 숏 임플란트를 이미디어 로딩을 해도 여기서 굉장히 결과가 좋았다. 마지널 본로스 0.5mm 내외, 서바이벌 레이트도 굉장히 딱 한 개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99%가 넘는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었다. 마지널 본로스가 이렇게 적게 나온 이유는 플랫폼 스위칭에 대한 거기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 거를 여기서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 고정을 잘 얻고 텍스처드 된 임플란트를 사용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스플린트를 하건 하지 않건 이미디어 로딩을 했던 익스트라 숏 임플란트와 숏 임플란트의 결과가 괜찮았다. 그래서 이런 익스트라 숏 임플란트나 숏 임플란트를 쓰는 것은 어떤 우리가 어려운 본 오그멘테이션 수식을 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우리 임상가에게 여러 가지 장점, 뭐 치료 기간이 짧아진다든지, 뭐 미니멀 인베이시브 하기도 하죠. 환자에게 모빌리티가 줄어든다든지 여러 가지 장점을 주고 있다. 이런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스터디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그럼 숏 임플란트와 롱 임플란트를 많이 우리가 지금 뭐 비교를 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이게 제대로 비교를 하려면 밑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리듀스드 본에서 진짜 본 하이트가 낮고 이게 본이 아트로피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오그멘테이션 하지 않고 숏 임플란트를 심는 것과, 아니면 그 리듀스드 된 본을 오그멘테이션을 해서 롱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사실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스터디가 없냐 하면 많아요.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펠리스라는 사람이 아주 집요하게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꽤 지금은 이거는 이제 8년짜리 롱텀 스터디고, 이전부터 케이스 리포트 시절부터 꽤 많은 리포트를 발표를 해가지고요. 제가 그때부터 관심 있게 이 사람 리포트를 쫙 봤어요. 제법 체계적으로 잘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중에 하나고, 이거는 하악입니다. 하악에다가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하는데, 이 양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온레이 그래프트라는 게 아니고 인터포지셔널 그래프트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 인터포지셔널 그래프를 뭐 자각을 블록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바이어스 블록으로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리포트를 많이 내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하악에서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해서 롱 임플란트를 심은 것과 그냥 숏 임플란트를 심은 것과를 비교한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정말 비교해 보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럼 상악에서는 없냐? 많아요. 또 상악이 훨씬 많습니다. 사이너스 쪽에서도. 이것도 5년짜리 팔로우 스터디고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스터디고요. 그래서
역시 상하계에서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을 해서 롱 임플란트를 심는 것과 아니면 짝달만한 저 6mm짜리 임플란트를 심는 것과를 이제 비교한 랜더마이즈 컨트롤드 스터디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비교해 보는 것이 정말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관련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사실 제가 추가로 잠깐 언급드릴 내용은 이건데 제가 이건 결과만 설명드릴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라비다라는 사람은 미시간 대학에 있는 사람이고요. 미시간 대학이 어떤 데입니까? 홈웨이 왕 교수가 있는 그 미시간 대학은 정말 리포트 제조 공장이죠. 시스테매틱 리뷰를 뭘 그렇게 많이 내는지 환자는 안 보고 시스테매틱 리뷰만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엄청 많은 리포트가 나옵니다. 저것도 보세요. 지금 라비다라는 사람이요. 작년에 시스테매틱 리뷰 5개를 냈어요. 세상에. 5개를 냈고 그 중에 4개가 지금 숏 임플란트 관련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보면 자료 하나 가지고 울고 먹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게 쓸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거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데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시스테매틱 리뷰는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지겹고 들으시는 분은 도저히 이게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만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거는 숏 임플란트 중에 익스트라 숏 임플란트 6mm 이하에 대한 그 시스테매틱 리뷰예요. 6mm 이하만 이제 집중적으로 쭉 본 거죠. 그래서 9개 스터디를 추려가지고 그 중에서 910개 익스트라 숏 임플란트에 대한 시스테매틱 리뷰를 해본 겁니다. 그 5년 동안 팔로우를 해보니까 평균 성공률이 한 94.1%가 나왔어요. 상하기 한 90%, 하하기 훨씬 좀 높았고요. 마지막 보너스 한 0.53mm니까 이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다른 스터디하고 비슷하죠. 사실 94%는 살짝 좀 낮은 수치긴 하나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괜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사실 별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본 레벨 임플란트보다는 티슈 레벨 임플란트에서 조금 더 본 로스가 이제 적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익스터널 헥스와 인터널 커넥션, 익스터널 커넥션과 인터널 커넥션 간의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죠.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린 오늘의 그 스터디와는 달리 스플린팅을 한 것이 훨씬 더 유리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철적인 컴플리케이션도 훨씬 적고 임플란트 페일리어도 적었다고 되어 있어요. 저기서 RR이라고 써놓은 거는 렐러티브 리스크의 약자인데 저는 통계에 좀 약하니까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뭐 보철 컴플리케이션이 한 3배 이상 좀 더 생긴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플린트한 것이 조금 더 좋았다는 내용은 오늘 소개시켜드린 내용은 분명히 틀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JCP에 발표된 내용은 뭐냐면은 익스트라 숏 임플란트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익스트라 숏 임플란트하고 10mm 이상 긴 임플란트를 서로 비교하는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트라이얼만 추려서 메타 어널리시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총 18개의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트라이얼을 추려가지고 1612개의 임플란트를 조사를 해봤어요. 이것이 의의가 있었던 것이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익스트라 숏과 롱 임플란트를 비교한 첫 번째 메타 어널리시스니까 조금 의미가 있겠다 그런 표현을 좀 써줬네요. 자, 서바이벌 레이트를 보니까 3년까지는 차이가 없어요. 마지널 본 레벨은 6mm짜리에서 3년까지는 조금 더 우위성 있는 결과를 보여줘요. 그리고 숏 임플란트에서 익스트라 숏이죠. 거기서 바이올로지 컴플리케이션과 서지컬 타임이 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3년까지 결과예요. 그런데 여기도 그 얘기는 써져 있죠. 숏 임플란트에서 프로스테틱 컴플리케이션이 조금 더 높고 특히나 스플린트하지 않은 그룹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런 얘기는 써주고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슈가 있는 어떤 항목을 이렇게 쭉 보다가 헷갈릴 때는 이런 시스테매틱 리뷰나 컨센서스 리포트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이게 아무래도 조금 더 공정한 결과를 제공해 주니까 요거를 참조해서 임상에 적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그냥 스플린트를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스터디를 소개시켜 드린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 빨간색 글씨로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3년까지는 어떤 뭐 서바이벌 레이트나 마지널 보너스에 크게 우위성 있는 차이가 없었지만 5년 이상 팔로우업된 스터디를 추려서 찾아보니까 익스트라 숏 임플란트 성공률이 점점 낮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렐러티브 리스크가 1 이하니까 조금 더 안 좋은 거죠. 이게 보니까. 비록 이 5년 이상 팔로우업된 스터디는 3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고 그 중에 2개는 숏 임플란트와 롱 임플란트를 그냥 네이티브 부분에다 심은 거고요. 한 스터디만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에서 긴 임플란트 심은 거하고 익스트라 숏을 구분한 거예요. 이제 5년 이상 팔로우업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그래서 5년 이상 지났을 때 점점점 롱텀하게 봤을 때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지켜봐서 주의 깊게 임상에 적용해야 될 항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르죠. 또 임플란트가 또 서피스가 또 아주 또 기가 막힌 게 또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또 성공률이 더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이제 임상에 이용해 볼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래서 이런 시스테매틱 리뷰 같은 거 조금씩 이제 참조해 보는 게 이런 때는 유용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클리니컬 케이스를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조금 저 나름대로 이제 제안 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상악에서는 이게 잔존골이 아무리 적어도 이게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 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또 요즘 뭐 크레스탈 어프로치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어지간하면 8mm짜리 임플란트를 신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단 이제 멤브린이 예기치 않게 찢어졌거나 아니면 메디컬 컨디션이 이제 받쳐지지 않는 환자분들은 익스트라 숏 임플란트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어요. 하악은 반대로 이게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이 그렇게 프레딕터블 하지는 않으니까 제가 그런 거를 그렇게 피하진 않는데, 이게 어쨌든 뭐 그렇게 쉬운 수식은 아니잖아요. 환자나 술자 입장에서 봐서. 그래서 하악에서는 이런 숏 임플란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이 환자를 본 거는 한 2011년쯤 됐어요. 그래서 이 상태예요. 지금 보면 방사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임플란트가 하나 있고 왼쪽이 지금 빠져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 엑스레이를 그 병원을 이제 그만두면서 가져오지 못했는데 오른쪽처럼 똑같은 임플란트가 여기 왼쪽에 있었어요. 그걸 제가 뺀 거예요. 오른쪽에 어떻게 심겨 있어요? 쓸데없이 긴 임플란트를 상악동을 뚫고 그냥 심었어요. 지금 붙어 있는 뼈가 잘 봐줘야 3mm, 4mm 될까? 그 정도 됩니다. 제가 왼쪽을 뺄 때는 그냥 건들건들 대리는 거를 뭐 그냥 플로팅된 자연치아 발치하듯이 쉽게 발치를 했습니다. 딱 보시면 이게 숏 임플란트랑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게 보면은 처음에는 좀 기능을 하다가 몇 년 지나서 빠진 거예요. 이게 채 5년이 되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해도 가요. 이 환자분은 어렸을 때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보면 이제 플레이트하고 핀을 이렇게 박아놓은 게 있어서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27번 치아도 안 좋으니까 이것도 뺐는데 사실 25번도 안 좋았고요. 이 사랑니는 예지성이 좀 없긴 하지만 이게 어디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좀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6, 7번을 다 뺐고 6번 자리죠. 6번 자리에다가 하나만 임플란트 신기로 했어요. 이때 저도 이게 라테랄 어프로치를 하기가 조금 이제 부담이 되니까 크리스탈 어프로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올라가겠어요? 안 되죠. 굉장히 이게 스카티쉬로 이제 남아있으니까 딱딱합니다. 해서 뭐 물총을 쏴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사이너스 벌룬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모 회사 제품을 사용해서 이걸 여러 번 부풀려가지고 조금 이제 올라가면 이제 본 그래프트를 많이 채워놓고 굉장히 저항감이 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이아미터 6mm에 8mm 랭스 임플란트를 신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브머지드 힐링을 시켰죠. 지금 요 사진 보면 이제 사랑니가 7번 자리에 조금 오는 것 같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개월 기다렸다가 먼저 프로비저널을 했어요. 이 프로비저널을 한 이유는 이 5번이 워낙 모빌리티가 심했어요. 이제 그동안 한쪽 TF4가 굉장히 심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TF1이면 6번이 교합이 들어가면서 이 교합 조정을 여러 번 해주고 하면은 살아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이 어느 날 오시더니만, 선생님, 제가 좀 지방으로 가겠어요. 뭐 부산 옆에 어디로 가시는데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요거 빼고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 갈게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5번을 빼고 이제 여기다가 5번 자리에다가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를 했죠. 이때 제가 이 6번 자리가 이제 굉장히 스카 조직이 많았던 걸 이제 사이너스에 올렸기 때문에 뼈가 됐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릴링 하면서 봤더니 뼈가 됐어요. 굉장히 골질도 괜찮았고 에이펙스 쪽에 고정도 잘 잡히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숨 안심을 하면서 5번 자리에 이제 수술을 마치면서 여기다가 이제 또 보철물을 이제 같이 완성을 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요거까지만 하시고 이제 지방으로 가셨고, 마지막으로 엑스레이 찍었을 때는 사이너스가 괜찮게 올라가 있는 것이 보이고, 요때쯤 오른쪽 임플란트가 흔들려요.
그래서 요거는 내려가서 해결하시기로 하였습니다. 자, 이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은 물론 이게 RBM 서피스 거예요. 이 임플란트는 요즘 나온 좋은 SLA 임플란트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모르죠. 다른 임플란트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긴 하나 상하견에서는 이렇게 사이너스를 올려서 8mm짜리 임플란트를 심기가 어렵지 않으니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숏 임플란트를 이용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거고요. 하악은 그렇지 않아요. 전 이 케이스 보면서 처음에 뭐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할 생각 1도 안 했어요. 이 케이스는 그냥 심플하게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이 8번인데 이거 뭐 물론 제가 처음부터 빼라고 말씀드렸겠죠. 근데 몇 년을 갖고 계시다가 그래도 한 2년 갖고 계시다가 이제 망가져가지고 빼는데 저것 때문에라도 또 오그멘테이션 하기가 이렇게 또 만만치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빼면서 이제 임플란트를 7번 자리에다 하나를 심고 이때 5mm 다이아미터에 머시드 서피스가 포함되면 7mm, 빼면은 5.5mm짜리 숏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지금 보면 신경관까지의 거리가 적절한 것을 보이고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럴 때 신경관은 절대로 이겨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좀 안전하게 하시려면 사이너스에 쓰이는 그 크레스탈용 드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여기 드릴링 해보시면 비교적 안전합니다. 걔가 이제 소프티슈에 닿아도 이렇게 찢어지질 않으니까 신경관을 이렇게 살짝 터치해도 그렇게 데미지가 없을 것 같잖아요. 선생님들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어요. 저도 이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맞아. 그 얘기를 말씀 안 드리네. 저 7번 자리에 원래 임플란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빼셨대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조금 개선된 표면을 가지고 이런 걸 심더라도 저 앞에 거랑 스플린트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스플린트 끝끝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나중에 실패하면은 그때 이제 다시 묶으셔야 되는데 비용 따로 내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때 저는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드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지금 팔로우업 됐고요. 저기는 뭐 따로 본그래프트 안 하고 오스테온 콜라겐 있잖아요. 그걸로만 이제 주변을 거쳐놨는데 이제 고라가 되는 것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장점, 단점, 앞으로도 아마 스터디 소개시켜 드릴 거 많을 거예요. 그런 거를 잘 파악해 가면서 우리가 절대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예지성 있고 성공률이 높은 그런 술식을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마치기 전에 그 텀블러 이벤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아이디 최고야 선생님이 이런 멘트를 하시면 어떨까? 클로징 멘트죠. 클로징 멘트를 하면 어떨까 해주셨어요.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이상 가제트 한승민이었습니다. 더욱 업그레이드된 다음번 가제트를 기대해주세요. 이것도 괜찮네요. 최고야 선생님 텀블러 날라갑니다. 감사합니다.